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친구의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제가 바로 요즘 친구의 엄마랑 비밀스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시간만 나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제가 아직 젊고 체격이 좋은 편이다 보니 아줌마는 저랑 연애를 할 때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나요. 아줌마랑 저는 꽤나 궁합이 잘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의 엄마가 절정으로 가버리는 걸 보고 있자면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아줌마는 연애를 할 때면 2번씩은 사랑을 해줘야 만족을 하는 편인데요. 덕분에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도 안 하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따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네요. 친구 엄마를 만나면서 저는 여자랑 연애하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성준이 아줌마와의 인연은 우연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성준이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친하지 않았죠.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좀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어도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친구들은 따로 있었고요. 성준이하고는 그닥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저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인데 성준이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였거든요.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었던 성준이는 사실 학창 시절에는 존재감이 없는 편이기도 했죠. 각자 대학도 다른 곳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잊혀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 직장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집 앞에서 성준이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던 성준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먼저 아는 체를 해왔고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내냐면서 반가운 척을 해왔죠. 성준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활발해진 듯 했어요. 여전히 체격은 왜소했지만 양복을 입은 성준이는 멋진 직장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길가에 서서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다른 친구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고요. 성준이는 주말에 시간 되면 소주나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는 그 주 토요일에 만나서 술을 한잔하기로 아예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거의 연락을 못하고 지낸다 싶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친하지도 않았던 성준이하고 갑작스럽게 술 약속까지 잡게 되었으니 반갑기도 했고 별일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주말 저녁에 우리는 동네 선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죠. 만나는 김에 연락이 되는 다른 동창들이 있으면 부를까 싶어서 몇 명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다들 사는 게 바쁜지 그날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성준이하고 단둘이 만나게 되었네요. 성준이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용하기는 했어도 성준이가 공부는 조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건 납득이 됐지만 해외 영업팀에서 일을 한다는 건 조금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준이가 내성적인 친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닥 친하지 않았으니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만난 성준이는 말도 잘하고 멋진 직장인이 되어 있기는 했어요. 우리는 그간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고요. 그러다가 성준이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연락을 못 받아서 장례식에도 못 가봤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준이는 연락처가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연락을 거의 못했다고 괜찮다고 말을 했죠.
대신 대학교 동창들이 많이 와줘서 아버님 장례는 잘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거냐는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성준이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나가 있는 날도 많고 퇴근이 늦는 날도 워낙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사귄다는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참하게 생긴 게 성준이하고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게 되면 축의금은 2배로 하겠다면서 아버님 장례식에 못 갔던 미안한 제 마음을 전했죠. 성준이는 고맙다면서 활짝 웃어주었고요. 그렇게 묵혀두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 술도 꽤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준이가 참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죽이 잘 맞는 친구인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도 좋은 친구를 못 알아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우리는 꽤나 취하게 되었고요. 토요일 밤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성준이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년간 아래 위층에 살았는데 성준이네 가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새벽 시간에 방문한 저를 성준이 아줌마가 반겨주었는데요. 동네를 오가면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준이 아줌마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줌마는 그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성준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성준이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작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친하지 않아서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으니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다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네요. 성준이 아줌마는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거들 위에 대강 가디건 같은 걸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성숙한 아줌마의 매력이 물씬 풍겼죠. 곱게 나이 먹은 느낌이었고요.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섹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는 자기는 안방에서 잘 테니 편하게 놀다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우리는 성준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술잔을 나누면서 늦은 새벽까지 한참 이야기를 나눴네요. 성준이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왔는데요. 제 방에도 있는 앨범이기는 했지만 그걸 꺼내보기는 오랜만이었어요. 덕분에 예전 사진도 같이 구경하면서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 추억도 많이 떠올려 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밀린 이야기를 한참을 나누다가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자주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다음 주 주말에도 한 번 더 우리는 진하게 술자리를 가졌고요. 그날은 성준이가 저희 집으로 와서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네요. 그 후로 성준이랑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은근히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 때문에 수시로 해외로 출국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본이랑 중국에 한 번씩 다녀온 게 전부여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준이는 놀러 가는 게 아니니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곤 했죠. 그래도 저는 부럽다고 저도 그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오며 가며 성준이 아줌마를 볼 때면 예전하고 다르게 더 반갑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동네 주민이다 보니 이전에도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성준이 친구라는 걸 아신 후로 아줌마는 저를 볼 때면 말을 걸어오시기도 했죠. 저도 아줌마를 마주치면 싹싹하게 말을 붙이기도 했고요. 성준이가 출근을 하면 아줌마는 주로 집에 혼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거든요. 성준이에게 얼핏 듣기로는 아줌마는 따로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한 것 같았어요.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랑 상가가 몇 개 있어서 평상시에는 운동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 같았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적적하잖아요.
성준이 아줌마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줌마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날도 무료했던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죠. 퇴근하던 중에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인사를 하는 저를 보더니 이제 퇴근하냐면서 반겨주었고요. 성준이가 며칠 전에 해외 출장을 나가서 심심하던 참이었다면서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셨죠. 아줌마 눈치를 보니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듯 했어요. 주로 집에 혼자 계시니 적적하시겠다고 성준이가 없을 때라도 제가 대화 상대 해드리러 놀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줌마는 흔쾌히 좋다고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반색을 하셨죠. 그러더니 당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날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줌마를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었죠. 성준이가 없는 집에 아줌마랑 단둘이 있으려니 처음에는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줌마하고의 대화는 의외로 즐겁게 잘 이어졌어요. 아줌마는 성준이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집에 친구를 잘 데려온 일도 없었다면서 성준이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참 재밌게 이어졌어요. 아줌마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면서 성준이가 없는 날이어도 이렇게 와서 자기 말상대를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랑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 얼굴에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아줌마는 은근히 섹시한 타입이었거든요. 저는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랑도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 적적하면 연락만 하시라고 했어요. 아래층에 살고 있으니 아줌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겠다고요. 그렇게 능청스럽고 싹싹하게 대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지 아줌마는 고맙다고 제 팔을 토닥이기도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녁을 안 먹어서 출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녁도 먹을 겸 집에 내려가 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온 김에 자기랑 저녁도 같이 먹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저녁을 차리겠다면서요. 그러더니 제가 거절도 못하게끔 바로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고 집에 전화를 넣었고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는 아줌마를 옆에서 돕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괜찮다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조라도 하니 좋아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음식이 참 맛있다고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 듯 했어요. 저는 먹는 모습이 참 예쁘신 것 같다고 살짝 추파를 던져봤는데요. 아줌마는 남자에게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오랜만이라면서 얼굴이 살짝 발그레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젊고 매력적이신데 만나시는 남자분은 없냐고 했더니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년에 처음으로 또래 아저씨를 만나보긴 했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면서요. 젊었을 때는 들이대는 남자도 많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시들어버린 꽃이라면서 아쉬운 내색을 하기도 했죠. 아줌마가 살짝 기분이 처진 듯해서 저는 능청스레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가끔씩 데이트 해드리겠다고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지그시 웃으면서 정말이냐고 자기는 대환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더니 말 나온 김에 오늘 자기랑 데이트를 해주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밥 먹고 가볍게 와인 한잔하고 가라면서요. 그렇게 얼떨결에 아줌마랑 와인까지 한잔하게 되었고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아줌마는 조금 더 긴장이 풀린 듯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또래 아저씨를 만나서 썸을 타면서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 연애사를 물으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연애를 쉰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에는 그럼 여자 생각이 종종 나겠다면서 살짝 저에게 빌미를 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어요. 저도 술 기운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 아줌마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능글맞게 이야기를 끌어갔죠. 아줌마같이 섹시한 느낌의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면서요. 저의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냐면서 살며시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고요. 아줌마의 의도를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친구의 엄마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살짝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제 옆에 앉아서는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신호를 주었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친구의 엄마랑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짜릿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줌마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렸고요. 부끄러움은 다 내려놓았는지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한 번 더 요구를 해오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어요. 그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성준이 아줌마는 틈만 나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해요. 자기를 위로해달라면서요.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는 이런 격렬한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서 저를 보채곤 하는데요. 2번은 사랑을 해줘야 만족하면서 저를 돌려보내주곤 해요. 아줌마 덕분에 저도 요즘 마음껏 그걸 하면서 즐기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 친구인 성준이보다 아줌마하고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줌마는 성준이의 해외 출장 일정이 나오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기다린다고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곤 하죠. 여자친구도 없는 요즘 저도 성준이 아줌마 덕분에 욕구불만도 안 생기고 너무 좋네요. 아줌마의 섹시함이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친구의 엄마와 부적절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 저에게 더 큰 짜릿함을 주고 있는 듯해요. 왜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엄청난 스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런 것 같네요. 그 후로 성준이하고는 계속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남녀 간의 일은 때론 상식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줌마도 저도 서로에게 만족하고 있고 이 관계를 즐기고 있으니 성준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친구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인천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서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잘 해준다고 동네에서 입소문이 좋게 난 덕분에 가게 운영은 잘 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아줌마들하고 이따금씩 썸씽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 좋아요. 그날도 그런 행운이 찾아온 날이었죠. 종일 인테리어 문의도 없고 해서 그날은 공쳤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중년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아줌마는 동네 친구분에게 추천을 받았다면서 인테리어도 할 겸 리모델링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마침 한가하기도 했고 1시간 후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소를 받고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아줌마가 의뢰한 집은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방이 3개짜리에 구조가 잘 빠진 집이었고요.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줌마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면서 참 매력적인 게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약속된 시간에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죠. 바로 지니 아줌마였는데요. 집에 있어서 편한 복장인 듯 했는데도 볼륨감은 감춰지지가 않는 아줌마였죠.
귀여운 얼굴에 반전 있는 몸매 때문에 저절로 그곳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집안을 대충 살펴보고는 샘플북하고 노트북을 펼쳐놓고는 지니 아줌마와 거실에 마주 앉았죠. 그리고는 아줌마가 원하는 컨셉도 물어보면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꼼꼼히 아줌마의 니드를 파악하다 보니 상담은 1시간이 훌쩍 넘도록 계속되었죠. 계약 한 건이 큰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첫 상담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렇게 조곤조곤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고객들이 신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어떤 컨셉으로 집을 꾸밀 건지 물어야 하니 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니 아줌마에게도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묻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중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셋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뢰가 되는 것 같았지만 남편분은 안 계시는 건지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순간 괜한 질문을 한 것 같다고 아줌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아줌마는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괜찮다면서 살짝 웃어주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그날의 인테리어 상담은 더 신경 써서 하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제 상담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겠다고 해서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네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서는 저에게 아줌마는 듣던 대로 상담을 참 꼼꼼하게 해줘서 좋았다면서 인테리어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줌마랑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테리어 진행 상황도 이야기해주고 했죠. 아줌마는 오랜만에 큰맘 먹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면서 잘 부탁한다고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종종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사다 주기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줌마가 공사 현장에 올 때마다 천천히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상황 설명을 꼼꼼히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아줌마랑 연락을 주고받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 조금 친근해진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계획했던 대로 인테리어 공사는 잘 진행이 되어 갔고요. 그날도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온 아줌마와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아줌마는 본인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비슷하게 인테리어가 진행되어 간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러면서 저보고 조곤조곤 상담을 잘해주기도 하고 공사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에게도 다정하게 잘해주는 남자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멋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만나는 여자도 없다고 대답을 했죠. 아줌마는 저보고 눈이 높은 거 아니냐면서 본인 가게도 운영하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애인이 없는 거냐고 대묻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 그날은 아줌마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네요. 공사 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런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다 보니 아줌마하고 유독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아줌마와 저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남편이 있어도 젊은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아줌마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니 아줌마는 남편도 없는 몸이니 꼬셔본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은근슬쩍 수작을 부려봤어요. 사모님도 아직 젊으신데 만나는 남자 없냐고요. 아줌마는 솔직히 남자를 만나고 싶기도 한데 아이들도 있고 따로 연애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는데 느낌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편하게 저랑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친구로 지내시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고 싶다고 답을 해주었죠.
안 그래도 동네에서 편하게 지낼 이성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저처럼 젊은 남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면서요. 그러더니 아예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겠다면서요. 모든 게 너무 순조로운 느낌이었고요. 아줌마도 남자가 그리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랑 친구하고 싶으면 호칭도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다르게 불러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니 씨라고 불러봤는데요. 아줌마는 그렇게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오랜만이라면서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다고 반가운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아줌마에게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일요일 낮 시간쯤 아이들도 학원에 가면 한가하니 그때 사무실에서 만나자면서요. 그렇게 아줌마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제 사무실로 방문을 했죠. 우리는 사무실에 단둘이 앉아서 간단히 인테리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날의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요일 낮 시간 조용한 사무실에서 아줌마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있자니 조금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날따라 아줌마는 유독 몸매가 도드라지는 옷을 입고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줌마의 가슴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기도 했고요. 아줌마도 분명 외로운 마음에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조금 더 다가서도 되지 않을까 대담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우리의 대화는 연애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살짝 짓궂은 야릇한 농담들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에도 즐거워하는 아줌마를 보니 저는 계속 참고 있기가 어려운 기분이었어요. 은근슬쩍 아줌마 옆자리로 자연스레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결국 아줌마에게 입을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실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첫 데이트부터 이럴 거냐면서 민망한 듯 묘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그만 몸이 움직여 버렸다고 저는 어설픈 변명을 해버렸는데요. 아줌마는 무언가 결심한 듯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본심을 털어놓더라고요. 결국 남녀가 연애하면 최종 목적지는 그거를 하는 거일 경우가 많은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자고 하니 저도 더 반가운 느낌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통해버리고 말았고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고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죠. 둘이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줌마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면서 아줌마의 손을 잡아 이끌었죠. 아줌마는 좋다면서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너무 순식간에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더 야릇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지니 아줌마는 남자가 그리웠다면서 사랑을 나누는 동안 거의 울부짖었어요. 이혼하고 남자가 그리웠다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그날 아줌마하고 저는 둘이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두 사람 모두 진이 빠져버릴 만큼 연애를 하고 나서 우리는 살짝 잠이 들기도 했었네요. 아줌마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저녁 시간쯤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돌아가 보게 되었어요. 일요일마다 저하고 데이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말이에요. 그 뒤로도 시간이 맞는 주말이면 우리는 만나서 서로의 허전함을 채워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안달이 나 있던 아줌마가 주로 먼저 연락을 해오는 편이었죠. 그렇게 몇 달 정도 저는 지니 아줌마하고 정말 질펀하게 연애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했고
또 아줌마도 무슨 사정이었던 건지 점차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네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가끔 특별식을 먹는다는 기분으로 저는 지니 아줌마와 비밀스런 연애를 즐기곤 한답니다. 자주 만날 때보다 요즘처럼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게 더 짜릿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